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다가온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그만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조국 교수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이 보내준 천사가 아닌가, 행운의 여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마치고 법무부 장관 안 가고 그냥 학교로만 돌아갔더라면은 조국 사태는 터졌을 리도 만무하고 언필칭 진보라고 일컫는 좌파들의 그런 위선과 탐욕, 그리고 코너에 몰리니까 막무가내로 단말마적인 행패를 부리는 그러한 천박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서 마치 그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난도질해 가면서 또 이명박 대통령 난도질해 가면서 보아라, 보수 너희놈들은 썩어 빠진 놈들이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어떤 선민이다.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찍소리 말고 있어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교수 덕분에 그동안 근거 없이 짓눌려 살았던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드디어는 조국 구속과 문재인의 하야를 갖다가 외치면서 지난 2년 6개월 가까이 과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이 무엇을 했던가 이제는 낱낱이 역사의 현장에 고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상남도 창원에서 이른바 부마항쟁 40주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그들은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의 그 아우성, 외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고 우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마항쟁 이야기 나오니까 부마항쟁 보니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부마항쟁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요. 뭐 유신 체제에 대한 뭐 도전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신 체제가 1972년입니다. 그러면 197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1979년 10월 26일까지 그럼 부마항쟁 났던 10월 16일까지 나머지 그러면 7년은 국민들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국민들도 당시에 보면은 일정 부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 알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녔으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도 데모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자유 베트남, 자유 월남이 공산화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구소련이 우길승천 뻗어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이런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물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만은 포기될 수밖에 없었죠. 또 그런 가운데 한미연합사를 만들고 또 독자적으로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만들면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필이면 77년, 78년 그 무렵에 2차 5.1 쇼크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자주 국방위에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부가가치세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2차 5.1 쇼크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구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그때는 이제 신민당 총재였죠. 79년 5월에 신민당 총재가 되면서 굉장히 반유신, 정보 각을 세웁니다. 그때 NYT,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 총재가 한국은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니까 미국의 군사원자를 끊어라 라는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건 못 참습니다. 그 뭐냐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부 총질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무리수를 둡니다. 김영삼 의원의 제명이죠.
김영삼 의원이 제명되었던 것이 1979년 10월 4일입니다. 제명되고 그 당시 김영삼 총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제명당하고 정확히 12일 후인 10월 16일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처음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마침 지금 조국 문제를 갖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면서 소리치면서 동숭동으로 광화문으로 뛰어나오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의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수호천사 조국 덕분에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그런 추악한 좌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어드릴까요? 오늘 우선 뭐 조국을 중심으로 조국부터 얘기해보죠. 조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저께 10월 14일 오후 5시 38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면직 요청서 사인하자마자 20분 내인 5시 58분에 팩스로 복직 신청을 했어요. 참 뻔뻔하죠. 아니 한 달 내에 하면 될 건 뭐 그렇게 바쁩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이 조국은 이제 정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보면 대선 주자를 키우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있는 동작을의 대항마로 출마시켜야겠다. 대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4.15 총선에 동작을에 출마하기 앞서서 우선 조국 씨는 죄송합니다만 검찰 수사부터 받고 포토라인 없어졌죠. 검찰 수사부터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의왕부터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조국의 뻔뻔함과 이어서 또 정경심. 지금 오늘 10월 16일 지금 6차 소환 조사 중입니다. 14일 날 조사받다 말고 남편이 사표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지러워요 하고 일단 뭐 서명단으로 갔다 그러는데 지금 소환 조사 중인데 정경심이 보니까 입원 확인서를 갖다가 검찰에 낸 것이 확인됐어요. 검찰에 입원 확인서인데 뭐 뇌종양이다 뭐다 하면서 문제는 어느 병원인지 병원 이름도 없고 어느 의사인지 의사 이름도 없는 이른바 나이롱, 제가 보기엔 나이롱 같습니다만 입원 확인서를 턱 냈는데 검찰은 불문곡직 그건 그거고 6차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간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경심 이제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반대인지? 통상 대한민국에 일반 검찰 행정에 있어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예전에 이철희 장영자 사건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굳이 조국 일가에 특히 조국 부부의 이불 공동체인 조국 부부의 누군가를 처벌한다면은 부인인 정경심이 아니라 남편인 조국을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자면은 검찰도 괜히 무리해서 정경심에게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진보 좌파의 어떻게 보면 회계사들, 세무사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국 부부가 한 65억인가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1차 고발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2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조국과 관련해서 조국 및 뭐 관련된 사람들 등등등등 해서 전체 범죄 금액이 280억이다. 뭐 이분들은 그냥 뭐 저같이 그냥 이렇게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물론 성향 자체는 굉장히 진보 좌파입니다. 진보 좌파가 지금 보면 조국을 갖다 처단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범죄 금액이 280억이고 또 이 중 조국 정경심 부부가 뇌물로 수수한 것은 115억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 조국에 대해서 조국 씨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 조사하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것이 나온다면 부부를 동시에 처벌하기 참 어렵다면은 한 사람만 한다면 조국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 조국이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조국 사퇴가 14일날 월요일날 조국이 이제 그만두었는데 이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궁금하시죠? 오늘 리얼미터에서 리얼미터도 조금 굉장히 친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에서 조국 사퇴 잘된 결정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된 결정이다 62.6%, 아니다 잘못됐다 28.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여론이고 국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보면은 이 또 이른바 어용 지식인이라고 스스로를 갖다 자처하면서 그야말로 요즘 알릴레오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유시민이 있죠. 유시민 씨. 유시민 유튜브가 드디어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황현희 개그맨이죠. 또 장용진 기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 얘기해서 생방송으로 나가는 가운데 어젠가요? 무슨 얘기냐? KB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KBS하고 이른바 검찰하고 짰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정보를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가운데 KBS 여기자가 KBS 여기자를 검사들이 좋아해서 술술술 흘렸나 보다. 또 자기들이 낄낄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성희롱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좌파들 본색 드러납니다. 이렇게 좌파들 본색 드러나게 안 그랬으면 유시민 점잖게 다니면서 아유 저는 뭐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정치에 마음 없습니다. 전 장관이라고도 불러주지 마세요. 전 의원이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그냥 저는 작가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점잖 떨고 위선 떨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조국 덕분이죠. 조국. 그러니 제가 뭐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수호천 사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공지영 씨 아시죠? 공지영 작가. 문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프레지던트가 조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조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이철희 의원이 보면 참 정치판이 좀 거시기하다. 나는 내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랬더니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정치판이 얼마나 개판인 걸까요? 민주당은 이철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하고 이해찬 대표는 사퇴하세요. 드디어 이제 좌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정경두 씨 한박도 문제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고 보면은 저 6.25가 김일성의 남침이냐 하면 대답도 못하던 정경두 씨, 이 사람보다 해병대 사령관 이승도 사령관이 어제 국민들 마음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지금 대령관 되기 전에 저 김포 지역을 갖다 방어하고 있는 해병 2사단장 시절에 그 한박도하고 마주보고 있는 말도를 갖다가 우리의 이른바 요새화를 했고 여차지 가면은 한박도를 갖다가 집중 포격해서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려 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육군인 수도군단 3스타가 지휘하죠. 수도군단이 유사시에 아마 수도군단 그 해병 2사단도 수도군단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군에서도 한박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눌려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위세에 눌려서 그다음에 그들이 만든 그런 헛거품에 눌려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 못하던 그런 관계자들이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살아생전했던 이야기 행운의 여신은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다가온다. 정말 조국 단군 이래의 최대의 위선자라는 별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국 덕분에 그동안 기세등등하게 지들 멋대로 권력의 칼자루를 휘둘렀던
좌파들, 그들의 텅 빈 머리와 그들의 텅 빈 머리와 그들의 가슴에 가득 찬 위선, 허위, 거짓, 욕심, 이런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은 비록 추악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우리 국민들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 놓았습니다마는 먼 훗날 역사로 보았을 때는 좌파의 위선과 거짓과 그들의 그 교온 영세까지를 일거에 5,300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